오늘은 며느리 정희의 생일이에요. 하지만 이 집에선 축하보다 먼저 모욕이 나와요. 밥상 앞에서 시어머니는 음식을 뱉고 남편은 말해요. 밥 축내는 사람에게 기념일은 필요 없다고. 그날 밤 정희는 이 집을 나갑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는 공짜라에. 아이고 함 눌러주이소 막. 그 구독이 먹고 의야노. 오후 6시예요. 30평대 빌라 거실이에요. 식탁에 친척들이 둘러앉아 있어요. 오늘은 정희 생일이에요. 하지만 축하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희가 차린 음식이 상에 가득해요. 미역국, 불고기, 갈비찜, 전, 나물, 과일이에요. 노모가 불고기를 집어 먹어요. 씹다 말고 얼굴을 찡그려요. 접시에 퇴 뱉어요. 이게 뭐야? 즐겨. 아이고, 이빨이야? 해나가 고개를 들고 말해요. 할머니, 오늘 건 맛있는데요. 치아가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노모가 해나를 쏘아보며 말해요. 에휴, 너나 내 엄마나. 먹는 것부터 저 모양이니 몸이 그 꼴이지. 그러니까 시집도 못 가고 집구석에서 밥이나 축내지. 해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웃던 얼굴이 멈춰요. 고개를 숙여요. 젓가락을 내려놔요. 정희는 부엌 쪽에 서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노모가 미역국을 떠먹고 숟가락을 내려놔요. 30년을 했으면 손에 좀 익어야지. 정희가 고개를 숙여요. 다시 하겠습니다, 어머니. 노모가 코웃음을 쳐요. 다시. 재료가 어딨어?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니? 노모가 식탁을 탁 쳐요. 그릇들이 흔들려요. 거실이 잠깐 조용해져요. 사촌들은 서로 눈치를 봐요. 누군가는 반찬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요. 노모가 정희를 똑바로 봐요. 밥값도 못하는 것들이. 그 덩치로 먹어대니까 집안 꼴이 이 모양이지. 네가 나가서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나마 내 아들이니까 데리고 사는 거야. 그때 국을 뜨던 남편 재훈이 고개를 들어 말해요. 어머니, 노여움 푸세요. 저 사람도 노력은 했겠죠. 정희를 한번 훑어봐요. 그래도 먹는 걸 좀 줄여야지. 이번엔 해나를 봐요. 너도 집에만 있지 말고 독립도 좀 하고. 솔직히 좀 창피하잖아. 재훈은 다시 국을 떠요.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신우가 조심스럽게 말해요. 엄마, 그만해요. 그래도 먹을 만은 해요. 정희의 손이 앞치마 끈을 꽉 쥐어요. 잠시 아무 말도 안 해요. 노모가 다시 소리쳐요. 전현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정희는 천천히 앞치마를 풀어요. 거실로 걸어 나와요. 어머니,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노모가 눈을 가늘게 떠요. 그래서 뭐? 정희가 식탁을 한번 둘러봐요. 아무도 정희를 보지 않아요. 정희가 차분하게 말해요. 제 생일이라고 모였는데 축하한다는 말은 아무도 안 하네요. 이 반찬들 재료값 누가 한 번이라도 보탰나요? 정희가 숨을 고르고 말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얻어먹으면서 생활비 축내는 건 왜 늘 우리 모녀입니까? 사촌들 쪽으로 시선이 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노모가 얼굴을 붉혀요. 저것이 생일이라고 정신이 돌았나? 어따 대고 말대꾸야? 재훈은 정희를 바라보며 소리쳐요. 당신 지금 어디다 대고 말대꾸야? 집안 돈 들어가는 건 다 우리 몫인데. 입만 살아가지고는 정희가 고개를 끄덕여요. 말대꾸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희가 숨을 고르고 말해요. 여기 식구들은 손 발 없어요? 누구 하나 도와준다는 말 한 번 없이 제가 이 집안 식모입니까?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아요. 사촌들은 더 고개를 숙여요. 신우는 노모 옆에 서서 팔짱만 껴요. 재훈이 소리를 높여요. 당장 그만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정희가 남편을 봐요. 이제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노모가 벌떡 일어나요. 뭐라고? 정희가 또박또박 말해요. 제가 이 집안 살림 전부 다 하고 어머니까지 모셨어요. 제가 거지예요? 저도 정당한 몫이 있고 권리가 있어요. 노모가 식탁을 탁 쳐요. 내가 뭘 했다고 권리? 재훈도 소리쳐요. 내가 번 돈으로 사는 주제에 정희가 고개를 끄덕여요. 알아요. 요즘 가정부도 한 달 월급 200만 원도 넘는 건 아시죠? 그런데 저는 어머니뿐 아니라 이렇게 자주 오시는 당신 가족분들까지 매번 차려드리네요. 정희가 해나를 바라보고 말해요. 얼마나 애를 기를 죽여놨으면 자기 일인데도 입도 못 여니 당신들 때문에 해나가 사람 눈도 못 마주치고 살잖아요. 정희가 앞치마를 재훈에게 툭 던져요. 앞으로 집안일은 두 분이서 하세요. 이 손님들도 당신들이 다 차려주세요. 그날 밤 정희는 해나의 방에 들어가요. 해나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불을 끈 채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어요. 엄마, 해나가 먼저 입을 열어요. 우리 이 집 나가요. 정희가 깜짝 놀라요. 뭐라고? 해나가 정희를 똑바로 봐요. 여기서 나가요. 엄마 혼자 참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여요. 해나가 계속 말해요. 나 오늘 엄마 뒷모습 봤어요. 앞치마 끈 잡고 서 있는 거. 30년 동안 저렇게 서 있었구나. 해나가 눈물을 닦아요. 엄마, 나 더 이상 엄마만 고생하는 거 못 보겠어. 그리고 나랑 엄마 뚱뚱하다고 매번 무시당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잖아. 정희가 해나를 꽉 안아요. 해나야, 정희가 해나 손을 잡아요. 많이 아팠구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빨리 마음 정리했어야 되는 건데 고마워. 그리고 엄마가 우리가 살 곳 이미 알아둔 데가 있어. 그래, 같이 가자. 해나가 고개를 끄덕여요. 정희는 해나의 손을 잡아요. 현관 앞이에요. 신발을 신어요. 손잡이를 내려요. 현관문이 쾅 닫혀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져요. 하지만 두 사람은 듣지 않아요. 이미 밖이에요. 밤 공기가 차요. 숨을 들이마셔요. 처음으로 집 밖 공기를 마음 놓고 마셔요. 그날 밤 정희와 해나는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날 밤부터 정희와 해나의 인생은 참는 쪽이 아니라 선택하는 쪽으로 넘어가요. 문 하나를 닫았을 뿐인데 앞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새로운 문턱이 기다리고 있어요. 두 사람은 그 문 앞에 처음으로 나란히 서 있어요. 모녀 삶의 새로운 시작은 이때부터였어요. 며칠 전 밤이에요. 집은 조용해요. 정희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어요. 울음소리는 없고 눈물만 떨어져요. 해나가 그 모습을 봐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잠시 후 해나는 마카롱과 달달한 음료를 사와요. 식탁 위에 내려놓고 작은 불을 켜요.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 사왔어. 해나는 정희가 힘들 때마다 말없이 이렇게 곁에 앉아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먹어요. 정희의 숨이 조금씩 가라앉아요. 정희는 해나를 바라봐요. 속으로 생각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나가야겠다. 며칠 뒤 정희는 고향 마을로 내려가요. 서울보다 공기가 느려요. 숨이 덜 막혀요. 작은 투룸이에요. 보증금 300, 월세 40. 정희가 말해요. 일주일 뒤로 계약할게요. 집을 나서며 정희는 문을 한 번 더 봐요. 이번엔 돌아갈 문이 아니라 들어올 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요. 남은 일주일을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보내요. 하지만 그건 마지막 정리예요. 짐은 많지 않아요. 필요한 것만 가져와요. 이사 첫날이 다가와요.
해나는 먼저 엄마 기분 전환을 위해 미용실에 들러요. 쇼핑도 해요. 그리고 출출함을 느끼고 먹을 곳을 찾아요. 너무나 한가로운 자유 같아요. 둘은 작은 분식집에 앉아요. 떡볶이랑 튀김을 시켜요. 정희가 젓가락을 들고 잠깐 멈춰요. 해나가 말해요. 엄마, 그냥 먹어. 아무도 뭐라 안 해? 정희가 한 입 먹어요. 맛보다 먼저 마음이 풀려요. 정희가 작게 웃어요. 해나도 따라 웃어요. 다음 날 아침이에요. 정희는 반찬 가게 문 앞에 서요. 잠깐 숨을 고르고 문을 열어요. 딸랑. 사장이 정희를 봐요. 샘플 가져오셨어요? 정희가 준비해온 반찬을 꺼내요. 멸치볶음, 시금치 무침, 콩나물 무침이에요. 사장이 한 입 맛보고 말해요. 이거 반응이 좋겠어요. 보통 반찬들은 단맛을 너무 써서 안 좋은데 정희 씨만의 비법이 있는 맛이네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하루 일당 8만 원 드릴게요. 정희가 고개를 깊이 숙여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게를 나오자 정희가 해나 손을 잡아요. 해나는 궁금해하지만 묻지 않아요. 그러나 긴장하고 있어요. 해나야, 당장 내일부터 나오래. 하루에 일당 8만 원씩 주겠대. 엄마 처음으로 내가 만든 것들 인정받았어. 엄마 이젠 진짜 사는 것 같아. 해나가 고개를 끄덕여요. 응, 진짜로. 내가 다 기뻐.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게 정말 존경스러워. 엄마, 난 언제나 곁에서 엄마를 응원해 줄 거야. 정희의 눈빛이 달라요.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아요. 이제는 자신을 끌어안아주고 인정해주기 시작해요. 다음 날 이에요. 정희는 반찬 가게에서 일해요. 정희는 묵묵히 반찬들을 정갈하게 만들어요. 정희는 평소와 똑같이 하던 대로 자신의 손맛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평상시 같았으면 벌써 잔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간이 싱겁다, 짜다, 질기다, 손이 느리다. 사장은 뒤에서 흐뭇하게 바라봐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시키지 않아도 각자 자기 일을 자연스럽게 해가요. 사장 미경이 말해요. 정희 씨. 요즘 손님들이 정희 씨 반찬부터 찾네요. 정희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여요. 평상시 같았으면 인정이 아니라 비난이었을 텐데. 변명할 필요도 없는 이 공간이 좋아요. 오후 5시예요. 앞치마를 벗어요. 미경이 봉투를 내밀어요. 오늘 일당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정희는 처음으로 자기가 일한 대가를 받아요. 손에 묵직하게 느껴져요. 이내 가슴속 어디선가 묵직함이 느껴지며 울컥한 기쁨이 올라와요. 집으로 돌아와 해나에게 봉투를 보여줘요. 나 오늘 일한 거 수당 받았어. 신기하지? 엄마,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해나는 정희는 살포시 안아줘요. 정희가 숨을 한번 길게 쉬어요. 해나는 엄마를 봐요. 집에 들어와서도 엄마는 서두르지 않아요. 밥부터 하지도 않아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잠깐 아무 말도 안 해요. 해나는 그 모습이 낯설어요. 평상시 같으면 집에 오자마자 항상 일만 해오던 엄마, 존재가 없는 엄마였는데 해나는 속으로 생각해요. 오히려 쉬고 있는 엄마에게서 오늘은 엄마가 집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괜히 엄마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아요. 대신 엄마 옆에 앉아요. 아무도 지금 뭘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날 저녁 해나는 엄마 곁에 있고 정희는 처음으로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잠들어요. 같은 시각 빌라예요. 냉장고 문이 열려요. 정희가 만들어두고 간 반찬통들이 보여요. 날짜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노모가 하나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넣어요. 띵! 젓가락으로 집어먹어요.
잠깐 씹다가 말해요. 그래도 이게 밥이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어요. 토요일이에요. 해숙과 영수가 찾아와요. 올케는? 노모가 퉁명스럽게 말해요. 나갔어. 해숙이 냉장고를 열어요. 멸치볶음을 집어들어요. 이거 진짜 내 입맛이야. 좀 싸가도 되죠? 노모가 잠깐 망설이다 말해요. 우리 먹을 것도 없어. 해숙이 어색하게 웃어요. 아, 그렇죠. 통을 내려놓고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나가요. 며칠 뒤에요. 배달앱 알림 소리가 울려요. 족발이에요. 그 다음 날은 찌개예요. 그 다음 날은 중식이에요. 현관 옆에 배달 봉투가 쌓여가요. 노모가 밥상 앞에 앉아요. 젓가락을 들었다 내려놔요. 또 기름 냄새네. 속이 더부룩해요. 다음 주에요. 해숙과 영수가 다시 와요. 이번엔 냉장고도 안 열어봐요. 올케 아직도 안 왔어? 노모가 말해요. 몰라. 해숙이 가방을 챙기며 말해요. 어떻게 됐나? 걱정돼서 한번 와본 거야? 그럼 우리도 바빠서 가볼게, 엄마. 서둘러 나가요. 그날 저녁 노모가 딸 해숙에게 전화를 걸어요. 혜수가 반찬 좀 해다 줄 수 있니? 재훈이 그 놈은 할 줄 아는 게 없어. 내가 해보려 해도 난 힘이 후달려서. 매번 배달 음식인데 속이 더부룩하고 안 좋아서 말야. 엄마, 나 요리 못하는 거 잘 알잖아. 나도 올케한테 얻어먹는 처지였는데 그러게 있을 때 좀 잘하지. 동네 부끄러워서. 아휴, 그럼 사서라도 좀 해다 줘. 알겠어요. 그럼 내가 사다 먹는 데가 있긴 한데. 엄마, 그런데 맛이 있네 없네 하지 마. 다음 날 신우가 반찬 가게에 봉투를 들고 와요. 노모가 하나를 맛봐요. 찡그려요. 이게 뭐 이렇게 달아. 신우가 말해요. 엄마, 내 이럴 줄 알았어. 올케가 참 대단하지. 엄마 입맛을 어떻게 맞추고 살았대. 엄마, 요즘은 다 이런 맛이야. 그나마 괜찮은 곳 골라왔건만. 먹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슈. 노모가 젓가락을 내려놔요. 그런 잔소리 할 거면 얼른 가. 불난 사람 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그 성질 못 고치면 아무도 못 살아. 아휴, 갈게요. 해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갔어요. 며칠이 지나요. 노모가 집 안을 둘러봐요. 바닥에 먼지가 보여요. 재훈을 불러요. 쓰레기 좀 버려라. 집이 이게 뭐야? 재훈이 서툴게 봉투를 묶어요. 손에서 자꾸 쓰레기가 떨어져요. 노모가 한숨을 쉬어요. 청소는 또 왜 이렇게 했어? 걸레 손질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재훈이 말해요. 어머니. 제가 해도 다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노모가 소리쳐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하라는 거야. 말을 하고 나서 잠깐 숨이 차요. 의자에 앉아서 노모는 잠깐 속으로 생각해요. 예전엔 이런 걸 생각할 필요도 없었는데. 또 한 주가 지나요. 배달 음식이 와도 노모는 거의 손을 안 대요. 국만 몇 숟갈 떠먹고 말해요. 밥맛이 없어. 재우는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불은 켜져 있는데 집은 비어 보여요. 노모가 중얼거려요. 없어지니까 이제야 알겠네. 잠시 침묵. 정이 당장 데려와. 재훈이 말해요. 어딨는지 모르는데요. 노모가 소리를 높여요. 찾아! 이 집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알아서 찾아! 재훈은 아무 말도 못해요. 반찬 가게가 바빠졌어요. 미경이 말해요. 정희 씨, 요즘 반찬이 진짜 잘 나가요. 몇 가지 더 만들어 보실래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여요. 네, 좋아요.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요. 손이 쉴 틈이 없어요. 집에 오면 소파에 그대로 쓰러져요. 며칠이 지났어요. 퇴근한 정희를 위해 해나는 손수 김치찌개를 내놔요.
정희가 반찬 가게에서 갖고 온 반찬들 몇 가지들도요. 그런데 정희는 순간 머리가 띵해요. 어지러워요. 해나가 놀라서 정희를 부축해요. 엄마, 괜찮아? 정희가 손을 저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얼굴이 창백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해나가 말해요. 엄마, 과로라잖아. 내일부턴 나도 같이 가서 엄마 도울게. 정희가 고개를 저어요. 아니야. 너 공부해야지. 해나가 멈춰서요. 엄마, 내가 나가자고 해놓고 나만 집에 멍하니 있는 거.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그런데 우리 삶을 지키려고 나왔는데 엄마가 힘들어지면 나도 힘들어. 그러니 내 결정 존중해줘. 정희가 따뜻한 미소를 지어요. 다음 날부터 해나가 가게에 나와요. 미경이 반겨요. 잘했어요. 괜히 혼자 버티지 말고. 해나가 반찬을 담고 정희가 알려줘요. 이렇게 담아. 간은 너무 세지 않게. 엄마, 우리 만드는 거 영상 남겨도 돼? 정희가 웃어요. 그래, 해봐. 해나가 핸드폰을 꺼내요. 처음으로 둘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찍어요. 며칠 뒤에요. 정희 핸드폰에 알림이 떠요. 출금 300만 원. 정희가 눈이 커져요. 바로 재훈한테 전화해요. 이게 뭐예요? 왜 내 돈을 빼갔어요? 재훈이 태연하게 대답해요. 내가 썼어. 정희가 소리쳐요. 왜요? 재훈이 한숨을 쉬어요. 배달 음식만 시켜 먹으니까 돈이 모자라더라고. 부부인데 그 정도는 써도 되잖아. 정희가 이를 악물어요. 그건 내 돈이에요. 재훈이 코웃음을 쳐요. 그럼 집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당신,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요. 당신 말로는 되는 사람이 아니네요. 재훈이 차갑게 말해요. 멋대로 해봐. 전화를 끊어요. 정희가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어요. 해나가 다가와요. 엄마 무슨 일이야? 정희가 눈물을 닦아요. 괜찮아. 정희가 조용히 말해요. 2주 전에 변호사 만났어. 이혼 준비하고 있어. 해나가 놀라요. 엄마, 정희가 말을 이어요. 이제 법으로 할 거야. 말로는 안 통하는 사람이니까. 며칠 뒤 월세 날짜가 다가와요. 병원비도 내야 해요. 정희가 미경에게 조심스럽게 말해요. 사장님, 제가 좀 부탁이 있는데요. 미경이 묻지도 않고 지갑을 꺼내요. 얼마 필요해요? 정희가 당황해요. 아니, 이유도 안 물어보시고. 미경이 잠시 창밖을 봐요. 그리고 조용히 말해요. 나도 며느리였어요. 정희가 미경을 봐요. 미경이 계속 말해요. 25년 전에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아침마다 콩나물국 끓이고 반찬 20가지 해놓고 미경이 손을 봐요. 그러다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못 살아 하시면서도 내가 뭘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미경이 정희를 똑바로 봐요. 정희 씨, 나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나중에 가게 하면 그런 사람 꼭 도와주자고. 미경이 봉투를 건네요. 필요한 만큼 쓰고 천천히 갚아요. 아니, 안 갚아도 돼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여요. 미경이 정의 손을 잡아요.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안 봐도 알겠어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같이 버텨요. 정희가 고개를 숙여요. 감사합니다. 반찬 가게에 고향 사람이 들어와요. 어머, 정이 아니야? 정희가 고개를 들어요. 아, 언니. 오랜만이에요. 언니가 웃으며 다가와요. 야, 잘 지냈어? 이번 주 일요일에 동네 잔치 있는데 와서 얼굴 좀 비춰. 정희가 잠깐 망설여요. 제가 가도 돼요? 언니가 정의 손을 잡아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와야지.
다들 보고 싶어 해. 정희가 웃어요. 그럼 갈게요. 일요일이에요. 정희가 오랜만에 옷을 골라 입어요. 거울을 봐요. 예전과 달라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해나와 함께 고향 마을로 가요. 잔칫집이에요. 사람들이 반겨요. 아이고, 정이 왔네. 얼마만이야? 정희가 웃으며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아요. 당당해요. 술이 오가고 이야기가 이어져요. 누군가 해나를 보며 말해요. 야, 너 노래 잘한다며? 한 곡만 해봐. 해나가 손사래를 쳐요. 아니에요. 저 잘 못해요. 사람들이 웃어요. 에이, 뭘. 해봐. 정희가 해나를 봐요.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으로 말해요. 해도 돼. 해나가 소주병에 숟가락을 끼워 마이크처럼 잡아요. 노래를 시작해요. 잘 부르려 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불러요. 사람들이 따라 불러요. 웃다가 울다가 떼창이 돼요.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봐요. 가슴이 뭉클해요. 이상하게 편안해요. 누군가 멀리서 영상을 찍어요. 정희는 몰라요. 그날 밤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둘이 나란히 앉아 있어요. 해나가 말해요. 엄마, 오늘 정말 좋았어. 정희가 딸을 봐요. 나도 오랜만에 편하게 웃었다. 두 사람이 웃어요. 며칠 후에요. 정희 핸드폰이 울려요. 모르는 번호예요. 받아요. 재훈 목소리가 들려요. 야, 이거 뭐야? 이혼 소송이라니? 정희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해요. 네. 이제는 법으로 할게요. 재훈이 소리쳐요. 당신 미쳤어? 정희가 차분히 대답해요. 아니요. 정신 차렸어요. 전화를 끊어요. 정희가 핸드폰을 내려놓아요. 처음으로 어깨를 펴요. 창밖을 봐요. 하늘이 맑아요. 해나가 부른 노래 영상이 조금씩 퍼져요. 큰 채널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댓글이 달려요. 이 사람 누구예요? 목소리 진짜 좋다. 어디 동네예요? 저기 나오는 반찬 맛있어 보이는데. 입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주말이에요. 해나에게 메시지가 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르신 잔치가 있는데 노래 한 곡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초대비는 2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해나가 화면을 보고 망설여요. 정희에게 보여줘요. 엄마, 이거. 정희가 읽어봐요. 해보고 싶어. 해나가 고개를 끄덕여요. 근데 떨려. 정희가 딸 손을 잡아요. 해보고 싶으면 해. 싫으면 안 해도 돼. 해나가 숨을 깊이 쉬어요. 해볼게요. 정희가 해나에게 옷을 사줘요. 화려하지 않고 튀지도 않아요. 단정하고 깔끔해요. 해나가 거울을 보며 말해요. 엄마, 나 이런 옷 처음 입어봐. 정희가 웃어요. 노래 부르러 가는 날인데 예쁘게 입어야지. 공연 날이 다가와요. 해나가 노래를 고르고 있어요. 자기가 잘 부르는 노래 말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골라요. 정희는 옆에서 듣기만 해요. 잘한다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들어줘요. 잔칫날이에요. 정희와 고향 친구 둘, 미경까지 같이 가요. 공연장 같지 않아요. 그냥 동네 잔치예요. 사람들이 웃고 먹고 이야기해요. 해나가 무대에 올라가요. 떨려요. 하지만 노래를 시작해요. 사람들이 따라 불러요.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어요. 정희는 그 풍경을 바라봐요. 예전에는 항상 눈치부터 봤는데 지금은 그냥 앉아 있어요. 편안해요. 그날 밤이에요. 해나 영상에 댓글이 더 달려 있어요. 이 집 반찬 가게 맞죠? 저 알아요. 진짜 맛있어요.
영상 보고 반찬까지 찾게 되네요. 정희는 댓글을 오래 보지 않아요. 그냥 다음날 반찬 준비를 해요. 한편 신우가 우연히 그 영상을 봐요. 화면을 보다가 멈춰요. 이 반찬이면 어머니 입에 맞을 것 같은데. 반찬 몇 개를 주문해요. 이틀 후 반찬을 받아서 노모 집으로 가요. 노모는 혼자 집에 앉아 있어요. 배달 음식 봉투가 쌓여 있어요. 치우지도 않았어요. 신우가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요. 어머니, 밥 드세요. 갓 지은 밥을 퍼서 상을 차려요. 노모가 자리에 앉아요. 반찬을 한 숟가락 떠요. 입에 넣어요. 천천히 씹어요. 손이 멈춰요. 이 맛, 노모가 밥 숟가락을 내려놓아요. 눈물이 나려고 해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신우가 물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노모가 손으로 눈을 훔쳐요. 정희가 맨날 이렇게 해줬지. 짜도 말 안 하고, 싱거워도 말 안 하고, 신우가 가만히 있어요. 노모가 계속 말해요. 아들놈은 맨날 불평만 늘어놓고, 나도 뭐라 했고, 그런데 그때는 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을까? 목소리가 낮아져요. 밥을 차려도 없는 사람 취급이었는데, 신우가 조용히 말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노모가 고개를 저어요. 늦었어. 다 늦었어. 반찬을 먹다가 그냥 숟가락을 놓아요. 방으로 들어가요. 다음 날이에요. 반찬 가게에 손님이 너무 많아요. 오전부터 줄이 서요. 미경이 정희를 불러요. 정희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두 사람이 주방으로 가요. 미경이 말해요. 이러다 못 사는 분들이 더 생길 것 같아요. 정희가 미안한 표정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못 만들어서. 미경이 고개를 저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해요. 나야 이 나이에 무슨 큰돈 욕심이 있겠어요. 근데 정희 씨 솜씨는 아까워요. 사람들이 이렇게 찾는데 정희가 미경을 봐요. 정희 씨 이름을 걸고 반찬을 만들어 봐요. 같이. 정희가 놀라요. 저요? 네. 재료 손질은 사람 더 써서 하고 정희 씨는 마무리만 하면 돼요. 순이익은 반반으로 나눠요. 정희가 바로 대답하지 못해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이에요. 정희가 해나에게 말해요. 오늘 이런 제안을 받았어. 해나가 눈을 반짝여요. 엄마, 대박인데? 해야죠. 정희가 망설여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해나가 엄마 손을 잡아요. 엄마, 나 있잖아. 전적으로 도와줄게. 해나가 자기 통장을 보여줘요. 나도 이 정도는 모아놨어. 우리 같이 해요. 이 돈으로 따로 작은 상가를 구해요. 그리고 소스는 따로 상가를 구해서 우리 둘이 같이 미리 만들어놔요. 그래야 시간이 단축되고 회전율이 빨라질 거예요. 정희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해나가 말을 이어요. 그리고 엄마, 반반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정희가 되물어요. 뭐, 엄마 마시잖아요. 6대 4로 다시 제안해봐요. 8로는 그 반찬 가게가 되는 거고, 저희는 저희의 레시피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요구해보세요. 정희가 고개를 저어요. 그건 너무 욕심 아니야? 해나가 웃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나름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며칠 후에요. 정희가 미경에게 조심스럽게 말해요. 사장님,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미경이 웃어요. 어때요? 할 거예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여요. 네. 근데 조건을 좀 바꾸고 싶어요. 미경이 물어요. 어떻게요? 6대 4로. 안 될까요? 미경이 잠시 생각하다가 웃어요. 좋아요. 어차피 정희 씨가 주인이에요. 정희가 놀라요. 정말요? 네.
대신 열심히 해주세요. 정희가 고개를 숙여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이에요. 정희에게 전화가 와요. 재훈이에요. 야, 이거 뭐야? 이혼 소송이라니? 정희가 한 박자 쉬고 말해요. 네. 이제는 말로 안 할게요. 재훈이 소리쳐요. 당신 정말 정희가 말을 끊어요. 30년 동안 말로 했어요. 이제는 법으로 할게요. 전화를 끊어요. 정희가 창문을 열어요. 밤바람이 들어와요. 시원해요. 정희는 생각해요. 이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희는 자기 삶을 자기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새 냉장고 문이 닫혀요. 작업대 옆에 처음 보는 손이 함께 움직여요. 해나가 옆에서 포장을 도와요. 반찬통에 작은 바코드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해나의 달력에는 어느새 토요일에 동그라미가 몇 개 그려져 있어요. 그렇게 생활이 자리를 잡았어요. 저녁을 먹으려는데 초인종이 울려요. 정희가 문을 열어요. 재훈과 노무가 서 있어요. 정희가 표정이 굳어요. 무슨 일이세요? 재훈이 어색하게 말해요. 잠깐 얘기 좀 하자. 정희가 문을 막아서요. 할 얘기 없는데요. 노무가 앞으로 나서요. 정희야, 목소리가 예전과 달라요. 낮고 떨려요. 우리가 잘못했다. 정희가 노무를 봐요. 표정이 차가워요. 지금 와서요. 노무가 고개를 숙여요. 미안하다. 정희가 웃어요. 차갑게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말씀을 지금 하시네요. 재훈이 말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정희가 고개를 저어요. 이미 끝났어요. 재훈이 한 걸음 다가가요. 집도 당신 거야. 정희가 고개를 들어요. 그건 법이 알아서 해주겠죠. 노무가 눈물을 흘려요. 정희야, 나 혼자 외로워. 정희가 노무를 똑바로 봐요. 어머니, 저도 30년 동안 외로웠어요. 노무가 말을 잇지 못해요. 정희가 계속 말해요.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했어요.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못 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려요. 해나한테 뚱뚱하다고 시집도 못 간다고 하셨잖아요. 노무가 입술을 깨물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여요. 재훈이 다급하게 말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 정희가 웃어요. 가족이요? 저희를 가족으로 본 적 있어요? 재훈이 대답하지 못해요. 정희가 문을 잡아요. 이제 그만 가주세요. 노무가 소리쳐요. 정희야, 정희가 단호하게 말해요. 어머니, 저 이제 정이 아니에요. 남이에요. 문을 닫으려는데 재훈이 막아요. 제발 한 번만. 정희가 재훈 손을 밀쳐요. 30년 기회 드렸어요. 이제 끝이에요. 문을 닫아요. 쾅! 복도에서 노무 우는 소리가 들려요. 정희는 문에 기대요. 손이 떨려요. 해나가 다가와 엄마를 안아요. 엄마, 괜찮아? 정희가 고개를 끄덕여요. 응, 이제 괜찮아. 눈물을 닦아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져요.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려요. 정희가 창문을 열어요. 밤하늘을 봐요. 별이 반짝여요. 정희는 불을 끄지 않아요. 냄비에서는 비법 소스가 천천히 끓고 있어요. 해나는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 그려요. 그때 해나가 뭔가 생각난 듯 말해요. 엄마, 잠깐만. 해나가 방에서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와요. 열어요. 안에 작은 케이크가 있어요. 엄마 생일 지난 지 6개월 됐는데 그날 축하 못 했잖아요. 정희가 케이크를 봐요. 해나가 촛불을 켜요. 이제부터는 매년 챙겨줄게요. 정희가 촛불을 바라봐요.
32년 만에 처음이에요. 누군가 정희의 생일을 축하해줘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여요. 해나가 웃어요. 엄마, 소원 빌어요. 정희가 눈을 감아요. 소원을 빌어요. 그리고 촛불을 불어요. 두 사람이 마주봐요. 웃어요. 정희가 케이크를 자르며 말해요. 해나야, 응, 고마워. 해나가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대요. 나도 고마워. 엄마,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와요. 집은 조용해요. 이번엔 편안한 조용함이에요. 냄비에서는 비법 소스가 천천히 끓고 있어요. 내일도 모레도 두 사람은 함께 일을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엄마와 딸이 작은 케이크를 나누며 서로의 곁에 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별이 반짝여요. 정희는 자기 삶을 자기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어요.